이준호가 서울로 돌아온 건 따뜻한 봄 저녁이었어요. 그 녀석은 해양학자로서 배를 타고 연구하느라 꼬박 2년을 바다 위에서 보냈죠. 이제 집에 가면 아내 한지연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지연이는 유명한 미술 치료사잖아요.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확 밀려오네요. 집 안 공기가 달라요. 익숙한 에보니 오드 향초 냄새 대신 비싼 여자 향수와 진한 남자 향수가 섞인 냄새가 코를 찌르거든요. 그 향은 지연이가 쓰는 가벼운 향과 완전히 달라요. 준호가 거실로 들어서면서 멈칫했어요. 원래 있던 천 소파가 사라지고 크림색 이탈리아 가죽 소파가 놓여있네요. 그 옆에 유럽 브랜드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이 자리 잡고 전원등이 여전히 깜빡이며 따뜻한 열기를 뿜어대요. 벽에는 커다란 추상화 한 점이 새로 걸려 있어요. 색채가 화려하고 강렬하죠. 지연이 스타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녀는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그림을 좋아하니까요. 부엌으로 가보니 싱크대에 수제 유리잔 2개가 놓여 있어요. 물방울 자국이 마른 채로 한 잔 테두리에 선명한 빨간 립스틱 자국이 남아있네요. 지연이는 그런 색 립스틱을 안 써요. 그녀는 항상 핑크나 누드톤을 선호하죠. 그 잔들을 보니 속이 울렁거려요. 신발장을 열어보니 남자 운동화 한 켤레가 눈에 띄어요. 브랜드 제품으로 사이즈가 280mm이에요. 제 건 270mm이고 스타일도 달라요. 밑창이 거의 새 것처럼 깨끗해서 집 안에서만 쉬는 것 같아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네요. 스마트 도어락 앱을 확인했어요. 새 지문 등록, VIP 게스트라는 알림이 떠 있어요. 제가 바다로 떠난 지 8개월 후에 추가됐네요. 욕실로 가서 세면대를 보니 남자용 고급 스킨케어 세트가 있어요. 쉐이빙 크림, 비어드 오일, 그리고 비싼 향수 한 병이요. 제가 쓰는 브랜드가 아니에요. 손이 떨려오네요. 그때 지연이가 나타나요. 밝게 웃으며 말하죠. 오빠 왔어? 피곤할 텐데? 하지만 그 미소가 어색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고 눈빛이 살짝 흔들려요. 제가 새 물건들에 대해 물어보니 지연이가 설명해요. 소파는 VIP 클라이언트가 선물로 줬어. 오디오 시스템은 그룹 테라피 세션에 쓰려고 샀어. 그 지문은 새 어시스턴트 거야. 그런데 그 말들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누가 선물했는지, 왜 그걸 샀는지, 어시스턴트 이름은 뭐냐고 물어도 대답이 얼버무리네요. 마치 미리 연습한 대본처럼 들려요. 그 순간 제 앞에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져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와요. 머릿속에 그 냄새, 소파, 그림, 잔, 신발, 지문, 스킨케어 제품들이 계속 맴돌아요.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처럼요. 과학자답게 체계적으로 밝혀봐야겠어요. 다음 날부터 조용히 조사할 계획을 세워요. 준호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타면서 다시 집안을 둘러봤어요. 어제 저녁에 본 것들이 꿈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니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지연이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일찍 나가봐야 해.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서둘러 가방을 챙겨요. 그녀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빠르고 눈길을 피하는 게 느껴져요. 문 밖으로 나가기 전에 가볍게 뺨에 키스하는데 그 입술이 차갑게 느껴지네요. 혼자 남은 집에서 준효는 소파에 앉아봤어요. 가죽이 부드럽고 고급스러워요. 하지만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디오 시스템을 켜보니 최근 재생 목록에 재즈 음악이 많아요. 지연이는 클래식만 듣는데요.
그 음악이 흘러나오니 더 외로워지네요. 부엌으로 가서 그 유리잔을 들어봤어요. 립스틱 자국을 가까이서 보니 선명해요. 손가락으로 문지르니 살짝 번져요. 이게 지연이 거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어요. 신발장을 다시 열고 그 운동화를 꺼냈어요. 안창에 먼지가 거의 없어요. 집안에서 신은 흔적이 분명해요. 사이즈를 재보니 정확히 280mm이에요. 제 신발 옆에 놓아보니 크기가 확연히 달라요. 앱을 다시 확인하니 VIP 게스트 지문이 여러 번 사용됐어요. 주로 주말 저녁이나 늦은 밤에요. 제가 바다에 있을 때마다요. 그 기록을 보니 속이 메스꺼워져요. 욕실로 돌아가 그 제품들을 하나씩 만져봤어요. 쉐이빙 크림 뚜껑을 열어보니 반쯤 썼어요. 비어드 오일도 손에 묻혀보니 진한 향이 나요. 향수병을 흔들어 보니 액체가 절반쯤 남아있어요. 이 모든 게 누군가의 흔적이에요. 지연이의 설명이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VIP 클라이언트, 그룹 테라피, 어시스턴트. 하지만 그 말들이 맞물리지 않아요. 점심때쯤 준효는 컴퓨터를 켜고 집안 CCTV 앱을 열었어요. 하지만 카메라가 꺼져 있어요. 지연이가 프라이버시 때문에라고 했던 말이 떠올라요. 이제 그게 의심스러워요. 이메일을 확인하니 지연이의 작업실 이메일이 연결돼 있어요. 클라이언트 목록을 훑어보니 VIP 이름이 없어요. 어시스턴트에 대한 언급도 없네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저녁에 지연이가 돌아오니 준효는 조용히 관찰했어요. 그녀가 소파에 앉아 TV를 켜요. 하지만 눈은 화면을 안 보고 있어요. 오늘 어땠어? 라고 물으니 바빴어. 피곤해 라고 짧게 대답해요. 대화가 어색해요.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떨려요. 준효는 그날 밤 다시 잠 못 이루며 계획을 세워요. 내일부터 지연이의 일정을 따라가 볼 거예요. 과학 연구처럼 증거를 모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준효는 지연이가 출근한 후 그녀의 작업실로 향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보니 봄꽃이 피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차가워요. 작업실 문 앞에 선이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요. 문을 살짝 밀어보니 지연이가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남자가 입은 셔츠가 익숙해 보이네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기 전에 문이 닫혀요. 준효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려요. 심장이 쿵쾅거려요. 남자가 나오니 준효는 얼굴을 확인했어요. 30대 후반쯤, 키가 크고 스타일리시해요. 그 운동화 사이즈가 맞을 것 같아요. 남자가 지나가면서 미소 짓네요. 준효는 따라가 보지 않고 작업실로 들어갔어요. 지연이가 놀라요. 여기 왜 왔어? 그냥 보고 싶어서 라고 대답하면서 주변을 둘러봐요. 벽에 그 추상화와 비슷한 그림이 있어요. 지연이가 클라이언트 작품이야 라고 말해요. 하지만 눈빛이 불안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효는 그 남자의 얼굴을 떠올려요. 검색해볼까 싶어요. 하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해요. 저녁에 지연이가 요리를 하면서 오늘 작업실에 왜 왔어? 라고 물어요. 보고 싶었어 라고만 대답해요. 그녀의 미소가 다시 어색해요. 그날 밤 준호는 꿈에서 그 냄새와 잔자국을 봐요. 깨어나니 땀이 흥건해요. 며칠 후 준효는 지연이의 휴대폰을 몰래 봤어요. 메시지 앱에 VIP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있어요. 최근 메시지. 오늘 밤 어때? 지연이 답. 기다릴게. 그걸 보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대질하지 않아요. 더 모을 거예요. 과학자답게요.
준호가 집안을 다시 샅샅이 뒤졌어요. 침대 밑에 작은 상자가 있어요. 열어보니 남자 속옷 한 벌과 시계가 나와요. 시계 브랜드가 고급이에요. 지연이의 서랍에서 편지가 떨어져요. 사랑해, 영원히, 서명은 K. 그게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지연이가 샤워할 때 준호는 그녀의 가방을 열어봤어요. 안에 빨간 립스틱이 있어요. 그 색이에요. 가슴이 아파요. 그녀가 나오니 오늘도 피곤해라고 물어요. 응, 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요. 준호는 그날 밤 결심해요. 내일 대면할 거예요. 증거를 들이밀고요. 아침에 지연이가 출근하려 하니 준호가 막아요. 얘기 좀 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져요. 무슨 일? 이 모든 게 뭐야? 소파, 오디오, 그림, 잔, 신발, 지문, 제품들을 나열해요. 그녀가 눈을 피해요. 설명했잖아. 하지만 목소리가 작아요. 준효가 메시지와 상자를 보여주니 그녀가 울어요. 미안해. 그 말에 준효의 세계가 무너져요.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지연이가 털어놓아요. 그 사람은 김민준이라고 해. 클라이언트였어. 그러다 가까워졌어. 준호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요. 언제부터? 너 떠난 지 6개월 후. 그녀의 눈물이 떨어져요. 준효는 앉아서 듣기만 해요. 세부 사항을요. 그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집에서 무엇을 했는지, 각 만남의 감정을요. 민주는 지연이의 테라피 세션에 왔어요. 예술가로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세션이 끝난 후 커피를 마시다 대화가 길어졌어요. 그러다 저녁 식사, 그리고 집으로. 첫 키스는 소파에서였어요. 그 새 소파에서요. 지연이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외로움이 컸대요. 준효가 바다에 있으니. 그 후 만남이 잦아졌어요. 민준이 오디오를 선물하고 그림을 그려줬어요. 지문 등록은 편하게 하려고. 잔은 그들의 와인잔. 립스틱은 민준이 사준 거예요. 제품들은 민준 거. 모든 게 연결돼요. 준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나와요. 왜? 미안해. 사랑해. 하지만 이제 늦었어요. 준호는 집을 나와 호텔로 갔어요. 머릿속에 그 장면들이 떠올라요. 지연이와 민준의 웃음, 키스, 밤. 가슴이 찢어져요. 다음날 변호사를 찾아요. 이혼을 준비해요. 하지만 아직 사랑이 남아있어요. 복잡해요. 며칠 후 민준을 만나요. 카페에서. 지연이를 사랑해? 네. 민준의 대답이 단호해요. 준호는 주먹을 쥐지만 때리지 않아요. 그녀를 행복하게 해라고 말하고 나와요. 눈물이 흘러요. 집으로 돌아가 지연이와 마주해요. 끝내자. 그녀가 울면서 안아요. 미안해. 준효는 포옹을 뿌리쳐요. 짐을 챙겨요.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집이 낯설어요. 그 냄새가 여전해요. 이제 새 삶을 시작해요. 바다로 돌아갈까 싶어요. 연구에 집중할 거예요. 하지만 상처는 깊어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아요. 안녕.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 날 아침, 준효는 눈을 뜨자마자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과학자답게 체계적으로 진실을 파헤쳐야 해요. 커피 한 잔을 타서 마시면서 노트북을 열고 계획을 세웠어요. 매일 하나씩 증거를 모으기로요. 가슴이 답답하고 손이 떨리지만 포기할 수 없네요. 첫째 날, 금융 기록부터 분석했어요.
은행 앱에 로그인해서 최근 3개월치 신용카드 명세서를 출력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상한 항목들이 눈에 띄네요. 예술 갤러리에서 500만 원짜리 그림을 산 기록이 있어요. 지연이가 좋아할 만한 독점적인 갤러리였죠. 매주 15만 원씩 나가는 재즈 클럽 결제도 반복돼요. 그 클럽은 사설로 운영되는 고급스러운 곳인데 지연이는 재즈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두 사람 분량의 고급 요리 수업도 있었어요. 20만 원씩 나가는 그 수업 주말에 치러졌네요. 게다가 강릉의 부티크 호텔 지출이 여러 번 있어요. 밤당 40만 원, 주중이나 주말에 지연이가 일 때문에 바빠라고 했던 날짜랑 딱 맞아요. 명세서를 보니 손가락이 저려오네요. 이 돈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왜 이런 데 썼는지. 지연이의 수입으로는 과한데 내 카드도 아니에요. 머릿속에 그 호텔방이 떠올라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모르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둘째 날, 아파트 관리실로 내려갔어요. 관리인 아저씨는 나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하네요. 오랜만이네요, 박사님. 바다 생활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하고 최근 2개월치 방문 차량 로그를 요청했어요. 아저씨가 컴퓨터를 두드리며 기록을 뽑아주네요. 검은색 포르쉐 카이엔, 번호판 9876이 자주 등장해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토요일 아침에 건물 앞에 주차됐어요. 아저씨가 말하죠. 아, 그 차요? 멋진 신사분이 타고 오시던데요. 자주 드나드시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신사분이라니. 지연이와 함께였을까? 로그를 들고 집으로 올라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려요. 그 차를 상상해봐요. 번쩍이는 검은색, 지연이가 타고 웃는 모습. 집에 도착해서 로그를 벽에 붙여놓고 다른 증거랑 비교했어요. 호텔 지출 날짜와 겹쳐요. 밤늦게까지 머릿속이 복잡해요. 셋째 날, 집안을 다시 뒤졌어요. 냉장고부터 열어봤어요. 평소 지연이가 사는 음식들이 아니에요. 이탈리아산 고급 커피 머신이 새로 놓여 있고 수입 치즈가 여러 종류예요. 수제빵, 크래프트 맥주 캔들, 싱글 몰트 위스키 병이 미니바에 가득해요. 지연이는 와인만 마시는데 이건 남자 취향 같아요. 손으로 병을 만져보니 먼지가 없어요. 최근에 쓴 거예요. 다음으로 멤버십 카드를 확인했어요. 지연이 지갑에서 유명 요리 아카데미의 VIP 엑세큐립 셰프 클럽 카드가 나와요. 포인트 내역을 앱으로 봤어요. 커플 수업으로 적립된 포인트가 쌓여 있어요. 두 사람 참가라고 적힌 기록이 여러 번이에요. 가슴이 뜨끔해요. 지연이가 요리를 좋아하지만 나랑은 한 번도 안 갔어요. 이 카드를 들고 서 있으니 그녀가 그 남자와 웃으며 요리하는 장면이 떠올라요. 냄새가 코에 스며들어요. 치즈와 위스키 향. 집안이 더 낯설게 느껴져요. 넷째 날 통신사에 연락했어요. 가족 요금제라 지연이의 통화 기록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상세 내역을 이메일로 받아 열어봤어요. 특정 번호가 매일 등장해요. 하루에 3시간 통화, 심지어 영상 통화도 있어요. 내가 바다에 있을 때 한밤중에 한 거예요. 그 번호를 검색해보니 지역 유명 셰프의 개인 번호예요. 독점 요리 수업과 부티크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김민준. 그 이름이 익숙해요. 지연이의 작업실에서 본 남자예요. 통화 기록을 보니 속이 울렁거려요. 오늘 뭐해? 보고 싶어. 그런 대화가 있었을까? 기록을 프린트해서 파일에 끼워 넣었어요.
이제 퍼즐이 점점 맞춰져요. 민준의 호텔이 강릉에 있어요. 카드 지출과 딱 맞아요. 창밖을 보니 비가 오네요. 마음도 젖어요. 5째 날 지연이의 습관을 관찰했어요. 목요일과 금요일에 클라이언트 미팅이라고 나가요. 출근할 때 화장이 진해요. 평소보다 립스틱이 붉고 아이섀도가 반짝여요. 고급 드레스 차림에 새 목걸이와 귀걸이를 해요. 비싼 브랜드예요. 나갈 때 물어보니 오늘 중요한 손님이야 라고 웃어요. 하지만 눈이 피하네요. 그녀가 나간 후 옷장에서 그녀의 옷을 만져봤어요. 새 향수가 있어요. 우디 플로럴 향 매혹적이에요. 평소 그녀 향이 아니에요. 밤늦게 돌아오면 화장이 지워져 있어요. 옷에 머스크 향이 배어 있어요. 남자 향수 같아요. 그녀가 샤워할 때 몰래 옷을 맡아봤어요. 그 냄새에 가슴이 아파요. 오늘 어땠어? 라고 물으니 좋았어. 피곤해라고 대답해요.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떨려요. 그날 밤 그녀 옆에서 잠을 청하지만 그 향이 코를 자극해요. 6째 날 직접 따라갔어요. 목요일 오후 지연이가 나가자 택시를 타고 뒤쫓았어요. 그녀는 고급 카페로 가요. 거기서 키 크고 매력적인 남자가 기다려요. 김민준이에요. 검은 포르쉐 카이엔을 타고 왔네요. 번호판 9876, 로그랑 맞아요. 그들이 웃으며 인사해요. 민준이 지연이의 손을 잡아요. 나는 멀찌감치해서 지켜봤어요. 다음으로 예술 스튜디오로 가요. 지연이가 가끔 강의하는 곳인데 오늘은 개인 방문 같아요.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요. 그 후 민준의 레스토랑으로 이동해요. 고급 요리집 창가 자리에 앉아 와인을 마셔요. 나는 창밖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타임스탬프 달아서요. 마지막으로 강릉 호텔로 가요. 포르쉐가 주차장에 서고 그들이 팔짱 끼고 들어가요. 나는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밤늦게 나오는 걸 사진 찍었어요. 이 모든 게 카드 기록, 차량 로그와 일치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눈물이 흘러요. 배신감이 밀려와요. 7째 날 변호사를 만났어요. 박진우 변호사예요. 사무실에서 증거를 보여줬어요. 명세서, 로그, 통화 기록, 사진들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해요. 이건 모두 합법적으로 수집된 거예요. 공공장소 관찰, 공동계좌, 가족 통신 기록이니까요. 그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강조해요. 앞으로도 조심하세요. 법적 전략을 세워봐요. 라고 조언해요. 이혼 절차를 설명해요. 재산 분할, 증거 제출 방법요. 나는 듣기만 해요. 머릿속에 지연이의 얼굴이 떠올라요. 왜 그랬어? 라고 속으로 물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결심해요. 이제 대면할 때예요. 하지만 가슴이 아파요. 사랑했던 여자예요. 바람이 불어오네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바람이 세게 불어왔어요. 가슴이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제 진실을 직면할 때가 됐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마트폰을 켜고 김민준에 대해 더 검색했어요. 그 남자가 강민준이라는 걸 알았어요. 42살 유명 셰프예요. 레스토랑 체인과 부티크 호텔을 소유하고 있죠. 결혼해서 어린아이도 하나 있어요. 사진을 보니 웃는 얼굴이 매력적이었지만 이제 그게 증오스럽게 느껴져요. 집에 도착해서 컴퓨터에 앉아 그의 프로필을 훑어봤어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포스트들, 미슐랭 가이드 추천 레스토랑, 강릉 호텔 오프닝 이벤트 사진들. 지연이와 연결된 흔적이 여기저기 보이네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그의 가족을 찾아봤어요. 아내 이름은 최미영, 40살이에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대표예요. 성공한 여자죠. 그들의 결혼 사진을 보니 행복해 보이지만 이제 그게 다 가짜처럼 느껴져요. 마음이 복잡해요. 다음 날 아침 준효는 동창 네트워크를 통해 최미영에게 연락했어요. 대학 시절 친구 한 명이 그녀와 연결된 사람을 알았어요. 메시지를 보냈죠.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중요한 일로 연락드려요. 셰프 강민준 씨 관련해서요. 그녀가 곧 답장을 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 카페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미영 씨가 먼저 도착해 있었네요. 검은색 재킷 차림에 커피를 들고 앉아 있어요. 인사하고 앉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박민준 씨의 활동에 이상한 점이 있어요. 강릉 출장, 늦은 밤 근무, 그리고 제 아내와 관련된 선물들이요. 그녀의 눈이 커져요. 처음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라고 물어요. 나는 증거를 보여줬어요. 호텔 지출, 통화 기록. 그녀가 손으로 입을 가려요. 저도 의심했어요. 출장이 잦고 호텔 로비 장식을 위해 산다고 한 비싼 선물들. 그림, 소파 그런 거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요. 눈물이 고여요. 아이 때문에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참 대화했어요. 그녀가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아요. 민준이 주말에 집을 비우는 날들, 향수 냄새가 다른 날들. 나도 지연이의 변화를 이야기했어요. 그 카페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공감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합의를 봤어요. 법적으로 협력하기로요. 미영 씨가 자신의 변호사와 상의한 후 연락했어요. 함께 해보죠. 증거를 공유해요. 우리는 카페에서 다시 만나서 일정을 대조했어요. 민준의 출장 날짜와 지연이의 미팅 날짜가 딱 맞아요. 호텔 예약 시간, 레스토랑 방문 시간. 큰 구멍들이 보이네요. 예를 들어 민준이 회의 때문에라고 한 날이 지연이의 클라이언트 만남과 겹쳐요. 증거 파일을 교환했어요. 그녀가 준 민준의 카드 명세서에는 지연이 작업실 근처 플라워숍 지출이 있어요. 꽃 선물이었겠죠. 나도 내 증거를 줬어요. 사진 속 그들의 미소가 선명해요. 우리는 변호사 박진우를 공유하기로 했어요. 이제 체계적으로 가요. 미영 씨가 말해요. 그녀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우리는 손을 잡았어요. 동맹처럼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지연이를 보니 속이 쓰려요. 그녀가 웃으며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요. 바빴어? 라고만 대답했어요. 이제 그녀의 미소가 가식적으로 느껴져요. 박 변호사의 조언대로 재정 보호를 시작했어요. 은행에 가서 공동 신용카드 한도를 낮췄어요. 한도 조정 부탁해요. 라고 말하니 직원이 고개를 끄덕여요. 다음으로 내 계좌로 돈을 옮겼어요. 지연이의 예금 일부를 별도 계좌로 이체했어요. 변호사가 자산 동결 신청 준비해요 라고 했어요. 집 앞 물건들, 새로 산 예술 작품들, 지연이가 산 그 추상화, 소파, 법원에 임시금지 명령을 신청했어요. 서류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려요. 이 물건들은 공동 재산이에요. 변호사가 설명해요. 지연이가 물건을 팔거나 숨기지 못하게요. 은행에서 나올 때 비가 왔어요. 우산 없이 걸으며 젖었어요. 마음도 젖네요. 집에 가서 지연이가 왜 이렇게 늦어? 라고 물어요. 은행일이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그녀의 표정이 살짝 변해요. 의심하는 눈치예요. 하지만
나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증거를 완성하기 위해 4층으로 나누어 정리했어요. 먼저 카드 거래와 영수증들, 시간, 장소, 금액, 심지어 테이블 번호까지. 예를 들어 재즈클럽 영수증에 8시 30분 입장, 테이블 5번. 지연이의 일정과 맞아요. 두 번째, 출입 기록. 차 번호판, 입출 시간, 아파트 로그와 호텔 주차장 기록을 대조했어요. 민준의 포르쉐가 7시 들어와 11시 나간 날들. 세 번째, 멤버십 포인트. 가게 이름, 적립 시간, 결제 방식. 요리 아카데미 VIP 포인트가 2명 사용으로 적혀 있어요. 지연이 이름과 민준 이름이 연결돼요. 네 번째, CCTV 영상.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요청할 계획이에요. 예술 스튜디오, 레스토랑, 호텔. 증거 보존 명령으로요. 법원에 신청서 작성했어요. 변호사가 이게 핵심이에요. 라고 말해요. 파일을 정리하면서 밤을 새웠어요. 지연이가 잠든 옆에서 컴퓨터 불빛이 얼굴을 비춰요. 그녀의 숨소리가 들려요. 하지만 이제 그게 멀게 느껴져요. 박 변호사가 요구서안을 작성했어요. 강경한 내용이에요. 불륜관계 즉시 종료하고 정신적 금전적 피해 배상하라. 지연이와 민준에게 보낼 거예요. 서한을 읽어보니 가슴이 뜨거워져요. 피해액 산정 1억 원 이상. 변호사가 계산한 거예요. 호텔 비용, 선물값, 감정 피해. 미영 씨도 동의했어요. 이걸로 압박해요. 우리는 서한을 복사해서 준비했어요. 이제 실행할 때예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영 씨와 만나 최종 확인했어요. 그녀가 강해져야 해요. 라고 말해요. 나도 고개를 끄덕여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이네요. 불빛들이 반짝여요. 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워요. 대질 계획을 세웠어요. 동시에 따로따로요. 목요일 저녁 지연이가 클라이언트 만나러 나가기 전에 집에서 나부터 시작해요. 미영 씨는 같은 날 밤 민준의 레스토랑이 문 닫은 후 그를 대면해요. 그들이 연락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요. 우리는 타이밍을 맞췄어요. 7시 30분에 시작해요. 미영 씨가 말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결의에 차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연습했어요. 지연이에게 뭐라고 할지. 이 모든 증거를 봐. 사진, 기록, 서한. 그녀의 반응을 상상해요. 울까, 부정할까.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가야 해요. 목요일이 다가오네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공기가 차가워요. 지연이가 부엌에서 커피를 타요. 오늘 저녁 일찍 올게 라고 말해요. 나는 속으로 웃어요. 오늘은 다를 거예요. 목요일 저녁이 되자 집 안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지연이가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어요.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목걸이를 걸어요. 평소보다 화려해요. 오늘도 클라이언트 미팅이야? 내가 물었어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하죠. 응, 중요한 손님. 하지만 그 미소가 떨려요. 나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그 이탈리아 가죽 소파, 이제 그게 역겹게 느껴져요. 지연이가 가방을 들고 나서려 하자 내가 막았어요. 기다려. 얘기 좀 해. 그녀의 눈이 커져요. 무슨 일? 나는 테이블에 증거를 펼쳤어요. 갤러리 영수증, 호텔 예약 확인서, 통화 기록, 스크린샷, 그리고 내가 찍은 사진들. 그녀가 가까이 다가와 보니 얼굴이 창백해져요. 이게 뭐야? 목소리가 갈라져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네가 말해봐. 이 모든 게 뭐지?
지연이가 고개를 저어요. 오해야. 그냥 비즈니스야. 하지만 그녀의 손이 떨려요. 나는 사진을 가리켰어요. 카페에서 민준과 손잡은 사진,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 이게 비즈니스라고? 그녀가 갑자기 화를 내요. 너 나 안 믿는 거야? 2년 동안 바다에 나 혼자 내버려 두고 목소리가 높아져요. 눈물이 고여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아요. 호텔 지출 날짜, 통화 시간, 모든 게 맞아떨어져요. 지연이가 소파에 주저앉아요. 미안해. 처음엔 예술 협업이었어. 그림 때문에 만났어. 그런데 너 없으니까 외로웠어. 민준이는 나를 이해해줬어. 새로운 삶을 느꼈어. 그녀가 울음을 터뜨려요. 어깨가 들썩거려요.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해? 나랑 8년 결혼 생활이 이해가 안 됐어? 그녀가 고개를 숙여요. 흥분됐어. 그게 더 된 거야.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요. 집안이 조용해져요.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찌르네요. 나는 서서히 짐을 챙겼어요. 오늘 밤 호텔로 갈게. 지연이가 붙잡아요. 제발 용서해. 하지만 나는 문을 나섰어요. 밤 공기가 차가워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눈물이 흘러요. 배신감이 밀려와요. 같은 시간 미영 씨가 민준의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문이 닫힌 후에요. 주방 불빛만 켜져 있어요. 미영 씨가 문을 두드리니 민준이 나오네요. 여보, 왜 왔어? 늦었네. 미영 씨가 서류를 내밀어요. 금융기록, 출장 로그, 그리고 우리 증거 공유한 사진들. 민준의 얼굴이 굳어요. 이게 뭐야? 미영 씨가 차갑게 말해요. 네가 말해봐. 강릉 출장, 레스토랑 근무? 다 거짓말이잖아. 민준이 변명해요. 비즈니스 파트너야. 예술 치료사랑 협업. 하지만 미영 씨가 흔들리지 않아요. 선물들? 그림, 소파, 호텔, 로비 장식이라고? 나 오래전부터 의심했어. 민준이 의자에 앉아요. 손으로 머리를 감싸요. 미안해. 실수였어. 미영 씨가 울어요. 실수? 우리 아이는? 결혼은? 레스토랑 안이 고요해요. 민준이 고개를 숙여요. 끝내자. 미영 씨가 문을 나서며 말해요. 변호사 통해서 보자. 밖에서 바람이 불어요. 그녀의 발걸음이 무거워요. 그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지연이가 화해를 제안했어요. 메시지로 얘기하자라고 왔어요. 하지만 나는 거절했어요. 상처가 너무 깊어요. 변호사가 이혼 소장과 민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를 작성했어요. 이제 제출해요. 사무실에서 서류를 넘기며 가슴이 떨려요. 지연이의 서명란을 보니 옛 추억이 떠올라요. 결혼식 날 그녀의 미소. 이제 다 끝났어요. 소장을 법원에 냈어요. 민준 쪽에도 보냈어요. 미영 씨와 통화했어요. 나도 이혼할게. 그녀의 목소리가 단단해요. 우리는 서로 격려해요. 힘내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보니 비가 와요. 마음도 비처럼 젖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2개월 후 첫 공판이에요. 민준 측 변호사가 주장해요. 이 증거는 불법 감시예요. 법정안이 긴장돼요. 박 변호사가 반박해요. 공공정보예요. 카드 명세는 공동 계좌. 출입 로그는 관리실 제공. 사진은 공공장소. 촬영. 판사가 고개를 끄덕여요. 나는 증인석에 앉아 증언했어요. 이 모든 게
제 삶을 무너뜨렸어요. 목소리가 떨려요. 지연이가 법정 구석에서 울어요. 민주는 눈을 피해요. 재판이 길어져요. 매번 출석할 때마다 피곤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꿈에서 그들의 키스 장면이 나와요. 미영 씨와 커피숍에서 만나 위로해요. 인내해야 해요. 그녀가 말해요. 재판 중에 증거를 하나씩 제시해요. 통화 기록, 호텔 영수증, CCTV 영상. 변호사가 이건 계획된 불륜이에요 라고 강조해요. 판사가 메모해요. 8개월이 지났어요. 판결날 법정에 서 있어요. 심장이 쿵쾅거려요. 초심 판결이 나왔어요. 이혼 승인됐어요. 재산 70%를 내가 가져요. 지연이의 과도한 지출 때문에요. 그녀가 5천만 원 배상해야 해요. 민주는 7천만 원. 판사가 선고해요.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불륜 행위로 혼인 가치에 심각한 피해를 줬어요. 법정 안이 소란스러워요. 지연이가 울면서 나와요. 준호야,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미영 씨가 안아줘요. 이겼어요. 눈물이 흘러요. 밖으로 나와 하늘을 봐요. 구름이 흩어져요. 하지만 상처는 남아요. 변호사가 항소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요. 예상대로 지연이와 민준이 항소했어요. 항소심이 시작됐어요. 4개월 더 끌려요. 민준의 급여와 레스토랑 수입이 동결됐어요. 지연이의 예술 작품과 투자도 얼어붙었어요. 재판에서 작은 수정만 있었어요. 배상액이 조금 줄었지만 본질은 유지됐어요. 판결 후 집행이 시작됐어요. 은행에서 돈이 이체됐어요. 미영 씨가 이제 자유해요. 라고 메시지 보내요. 그녀도 이혼했어요. 우리는 가끔 만나 이야기해요. 아이 잘 키울게. 그녀의 미소가 밝아요. 민준의 이미지가 무너졌어요.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스타 셰프 불륜 스캔들. 레스토랑에 손님이 줄어요.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요. 소셜미디어에 비난 댓글이 쏟아져요. 가족 파괴자. 투자자들이 돈을 빼요. 민준이 인터뷰에서 실수였다라고 말하지만 소용없어요. 결국 레스토랑 하나를 팔아요. 그의 얼굴이 야위었어요. 지연이의 클리닉도 타격받았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빼요. 공감하는 치료사. 웃기네. 고객이 반으로 줄어요. 친구들이 멀어져요. 그녀가 메시지 보내요. 미안해. 하지만 나는 답안해요. 미영 씨는 강해졌어요. 디자인 회사에 집중해요. 아이와 공원에서 산책해요. 새 출발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밝아요. 준호는 집을 바꿨어요. 소파를 버렸어요. 오디오 시스템도 팔았어요. 그림은 기부했어요. 모든 게 사라지니 집이 가벼워져요. 문 잠금 장치를 새로 했어요. 생체 인식으로 옛 데이터 지웠어요. 가구를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바꿨어요. 나무 테이블, 바다색 커튼. 태양을 연상시켜요. 아침에 창을 열고 바다 냄새를 상상해요. 이제 평화로워요. 새 습관을 들였어요. 연구소로 돌아갔지만 바다 멀리 안 가요. 젊은 과학자들을 가르쳐요. 이 데이터 분석해봐. 학생들이 웃어요. 주말에 요트 타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네요. 물보라 소리가 마음을 씻어요. 첼로를 배웠어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와요. 옛 오디오 대신 간단한 스피커로. 음표 하나하나가 위로돼요. 옛 동료들과 만나요. 오랜만이야. 맥주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해요. 가족도 가까워졌어요. 부모님 집에 가서 밥 먹어요. 아들,
고생했어. 어머니의 손이 따뜻해요. 건강을 챙겨요. 매일 한강에서 달려요. 발소리가 리듬을 타요. 땀이 흘러내리며 스트레스가 날아가요. 무술 수업도 들어요. 이 자세로 선생님이 외쳐요. 몸이 단단해져요. 바다 보호 프로젝트의 자원봉사예요. 해변 청소, 거북이 보호. 이 녀석들 지켜야 해. 아이들과 함께하니 웃음이 나와요. 감정 치유를 위해 상담 받았어요. 배신을 어떻게 넘겨요? 상담사가 듣기만 해요. 자기 용서부터. 세션 끝나면 가벼워져요. 복수 대신 앞으로 나아가요. 일기를 써요. 오늘 바다를 봤어. 파도가 세지만 넘을 수 있어. 페이지가 쌓여요. 새로운 지평이 열렸어요. 해외 컨퍼런스에 갔어요. 바다 생물에 대해 발표해요. 청중이 박수 쳐요. 거기서 김서연 박사를 만났어요. 당신 연구 흥미로워요. 그녀가 말해요. 눈빛이 따뜻해요. 커피 마시며 이야기해요. 바다, 사랑해요. 공통점이 많아요. 그녀의 웃음이 마음을 녹여요.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생각해요. 새 시작인가? 준호는 깨달았어요. 정의 추구는 분노가 아니에요. 세밀한 진실 찾기예요. 바다가 인내를 가르쳤고 이 경험은 강인함을 줬어요. 진짜 힘은 폭풍 피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나침반으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이들에게 말해요. 꼼꼼함, 정직, 자신보호가 중요해. 동정받으려가 아니라 길잡이로요. 배신 앞에 서요. 이제 바다로 돌아가요. 파도가 반겨요.